왜 그러냐면요. 우리 수출이 지금 너무 잘 돼요. 진짜로 송 작가가 설마 했던 올해 안에 1조 달러 수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버렸어요. 5월 수출액이 877억 달러, 900억 달러에 육박해 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서버 투자 확대로 대한민국 수출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월 수출액 877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1조 6,250억 원인데요. 이게 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고요. 일 평균 수출액이 42억 8천만 달러, 약 6조 4,200억 원인데 사상 최초로 하루 평균 40억 달러를 돌파한 거고요. 무역 수지 269억 5천만 달러, 약 40조 4,250억 원 흑자입니다. 그래서 누적 흑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1월에서 5월이에요? 네, 1월에서 5월까지만 1,019억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2조 8,650억 원으로 과거 연간 최대 기록을 불과 5개월 만에 조기 돌파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윤석열 정권 마지막 한 달, 작년 5월하고 비교해보면 무려 50% 이상 수출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무슨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갑자기 1년 만에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아닌데 딱 1년 만에 수출 여건과 무역 여건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지금 50% 이상의 무역 증대 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반도체 빼면은 뭐 그렇게 증가한 것도 아니야. 손흥민도 축구 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대호도 야구 빼면 그냥 동네 뚱뚱한 아저씨예요. 송작가도 송작가 TV 빼면은 진짜 쳐다도 안 보일 중국 아저씨예요. 송작가도 유튜브 방송 없었으면 그냥 그러니까. 동네 말 많은 시끄러운 아저씨입니다. 약간 사짜 기질 있는? 네. 딱 그 느낌이지. 그래서 그걸 굳이 빼고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고. 니네들 때는 넣고도 2천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적에 대해서 이제 깎아내릴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 자꾸 삼성이랑 SK를 빼는데 왜 빼? 있는 진짜 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이랑 SK 우리나라 기업 아니야? 심지어 이 삼성의 그 외국인 지분이 예전에 5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 지분이 40% 초반대로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성 주식 올랐다고 외국인들이 한번 조정하잖아요. 그냥 조정하잖아요. 무참하게 한 40조 원어치를 던졌잖아요. 개미가 다 받아먹고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예, 그대로 해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삼성전자 주총이 2천조 원을 넘어섰는데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들, 개미들의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의 기업에 이 정도의 자국돈이 몰려가 갖고 이걸 유지하고 있는 데가 없어. 근데 오늘도 전쟁난도 7%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정원님께서 이렇게 말하기엔 실물 경제, 바닥 경기가 너무 악화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내가 삼성 직원 아닌 바요. 삼성 직원도 아직 성과급 안 받았기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쌓아진 돈들이 어떻게 해서 낙수 효과로 오나요? 당연히 그게 그동안은 안 왔었지만 이제는 온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 정부는 하니까. 네, 이제는 조세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일부러 더 삥을 뜯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인세와 추가 세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마 100조 원은 이제 너끈히 넘어갔고 150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생길 건데 연간 이런 추가 세수들이 재투자를 포함한 국민복지를 포함한 또 SOC 투자 뭐 여러 가지 복지 투자 이런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죽겠는데 언제쯤 내려오냐 이걸 이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닦아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송 작가님, 우리 송 작가네 마을 매출이 올랐나요? 오히려 20% 이상 줄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큰 물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산돼가지고, 나눠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가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그걸 잘 써먹으려면 투표를 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세수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이걸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거냐라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생기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한 처음 번도 이렇게 보는 거. 돈을 벌어본 적이 어. 없어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처음 경험하고 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닥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벌린 돈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동산이나 기업 유보금으로 해갖고 들어가 버리는 그렇죠. 바람에 돌아오질 않았다고. 근데 이제는 이런 돈들이 국민들한테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요.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야, 100조 벌었으면 그러면 온 국민이 100만 원씩 나눠 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나라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 소외된 부분, 모자란 부분, 더 연구해야 될 기획 쪽에다가 재투자를 하고 그중에 일부를 국민들이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뭐 성장기금 펀드도 지금 2차도 준비되고 있고 그 앞으로 대한 복지 대책들도 더 강화돼 갖고 늘어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돈이 풀려야만 결과적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거고 살아난 내수 경기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월급 생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 인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좀 기다려라. 네. 근데 적어도 기다리면은 뭔가가 온다. 실질 소득이 올라간다라는 희망은 있다라는 최소한 거예요. 떼먹힐 염려는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최소한 이 정부가 이 돈을 떼먹고 예를 들어 뭐 세금을 유보금 같은 형태로 해갖고 기업들한테 도로 다 그냥 네가 알아서 갖고 유지해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세수를 돌려 써가지고 갑자기 부채를 갚는다시고 뭐 이걸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요, 송 작가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돈 여유가 요만큼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럼 주식에 넣고 싶어요. 그럼요. 솔직히. 네. 왜냐면 부동산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100만 원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사요? 아파트 못 사잖아요. 근데 100만 원으로는 주식을 여러 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이 나중에 나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요만큼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주식 한 주를 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돈이 SOC로 들어가든 투자에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지 간에 투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건설이 일어나고 고용이 시작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묶여져 있는 거는 지금 통장 안에 있는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투자가 되는 시점에서 실제 이게 내수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돼서 뭔가를 만들고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꿀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려고 하면 최소한 상반기 조세 수입이 끝나는 6월, 그러니까 6월 말 되면 법인세 1차 그 신고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법인세 절반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최소한 50조에서 60조 이상이 거칠 거예요. 추가 세수가. 그 부분에 대한 추경에 대한 편성과 지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출은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맞춰갖고 지역 위주로, 소외된 지역 위주로, 그리고 서민이라든지 당장에 급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위주로 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대기업들이나 이 상장 기업들은 늘어난 주가 총액만으로도 충분한 자본력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야말로 그런 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있는 사람들은 빨리 벌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원래요, 지금, 그래도 너무 돈 있는 놈들만 벌잖아요. 이게 21세기 자본론이라는, 토마 피케티의 책을 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는 사람이 노동이 이익 창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그 이익 창출을 하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가 따라잡을 수가 그럼요. 없어요. 자본의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본 어. 이득이 노동 이득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노동 이득이 자본 이득을 이득을 못 따라가는데 예. 지금은 못 따라가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10배 이상으로 확대돼 버리니까 계속 그 격차는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어. 방식으로 현명하게 재분배를 하느냐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맞춰가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얼마나 도덕적이냐가 그렇죠. 그 수혜가 누구한테 가느냐를 미치는 거고 최소한 앞으로 4년 남아있는 이재명 정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단계로 근데 가야 되겠죠? 보수 극우 정권은 그런 사람들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힘든 사람들 신경 안 쓰냐. 돈 있는 놈들만 신경을 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삼성전자와 SK만 부자가 됐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3배로 커졌어요.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도 1,800조 원, 7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삼성의 대가리를 쫓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 2,000조 원을 넘긴 대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평가 총액으로 2,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거의 국민연금도 현재 3배 이상의 이 자산 규모를 이루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 거잖아. 그치.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거잖아. 국민 돈이잖아.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돈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 간접 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자본 집단은 삼성하고 국민연금이 서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둘 다 2,000조 돌파를 해냈으니까. 물론 주가에 의존한 건 그렇긴 하지만. 근데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요. 국내 주식 보유비율을 13%에서 20%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국내 주식을 막 팔아서 차익을 챙기거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더 벌게 된다고 치면 아마도 비중을 더 높이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2,000조를 돌파. 이게 600조 후반에 있다가 지금 1년 만에 2,000조를 넘어온 거거든. 3배 딱. 이 돈이 사실은 우리들의 돈입니다. 우리들의 돈. 코리안 헌터님께서 제 동생은 3, 4억 자본금으로 20억을 만듦. 이재명 정부에 투자를 해서. 대박. 그래서 정부를 믿고 정부의 정책에 기대치를 갖고 투자했던 사람들은요,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많이 버신 분들은 사실 말하기가 좀 그래. 왜냐면 조용해.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는 척 할까봐. 우리 같이 맞아. 얼마 못 벌고. 못 번 애들이라. 기껏 해봐야 2, 300 벌어놓고 초수익률 1000%예요. 이러고 있는 거 알지? 정말 웃기는 거지. 정말. 원주 언니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할 때 20억 원 하시는 지금 2천억 원이 되신 분인데. 미치겠다. 아유, 진짜. 아유, 현명하십니다. 그렇죠. 코리안 헌터님 동생분이 진짜 민원해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예전 같으면 그게 다 말하자면 그 사람 공동의 소유재산으로 가겠습니다만 금융소득 안에서의 30% 이상의 소득세율도 있고요. 법인세율 안에서 소득률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세수 초과분으로 올라올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공평한 지출과 균등한 어떤 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쪼개갖고 나한테 직접 현금으로 주세요. 물론 일부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무슨 뭐 아프리카에 이상하게 몇 조씩 돈을 대주고 이런 식으로 돈 쓰는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제는. 그래서 이 추세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승 비용이 제일 높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70% 상승률이에요. 169.4%.
네, 3개월 연속으로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수출액만 371억 6천만 달러, 55조 7,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호황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AI도 언젠가 하면 이게 끝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AI가 끝나자마자 바로,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AI의 경쟁이 어느 정도, 이 탑 레벨에 올라간 이후에 바로 뒤에 따라 들어오는 게 피지컬 AI입니다. 그렇죠. 즉, 전 세계 어느 나라도 AI에 대한 경쟁을 통해서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그 AI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든 로봇든 그에 해당하는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나라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무슨 뭐 챗GPT로 구동되는 로봇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율주행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AI라는 게 필요하고 그 피지컬 AI 부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국가가 한국인 거예요. LG죠. 응? LG죠. LG. 뭐 그렇게 대놓고 찍어 말하고. LG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한국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 앞으로 2, 3년 안에 테슬라 차 전 세계 팔아먹듯이 이런 피지컬 AI의 기본이 돼 있는 안드로이드형이 됐든 뭐 전문형이 됐든 로봇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로봇들을 구동하기 위한 관절 또는 그에 관한 모터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LG전자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LG만 붙으면 미친 듯이 주가가 지금 날뛰듯이 뛰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돼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당신이 초창기 때 삼성전기 들어갈 때랑 똑같은 거야. 능력은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인정을 못 받다. 20년, 17년 동안 인정을 못 받다가 지금 LG전자가 빚을 보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나 삼성전기를 언제 산 줄 아세요, 여러분? 2021년 5월에 샀더라고. 그렇죠. 5년이 넘은 거지. 네. 그때가 계속 물을 더 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젠스랑 역시도 LG전자하고 손을 잡았다고 LG전자, 얘기가 LG전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를 개발했던 회사들이 또는 AI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이 이거를 실제로 돈으로 팔아먹기 위한 피지컬 AI에 돈을 쏟고 있는 거고요. 그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전지, 왜냐면 움직이려면 전지가 있어야 되니까 2차 전지, 그리고 그에 들어간 액추에이터, 그의 구동 관절의 모터에 대한 이 모든 기술들을 대한민국의 현대와 롯데와 삼성, 하이닉스가 60% 내지 70% 이상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반도체 호황, AI 호황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아직도 자식 주겠다고 너 주식하지 말고 아파트 사줘라 그러면 아버지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부동산을 권하세요. 저는 주식이 갖고 싶어요.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자동차는 약간 우울하긴 합니다만 이건 역시도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망할 거기 때문에 조만간 하반기 때 부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로봇 회사, 공장 자동화 회사로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보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에 대한 어떤 그 기업의 평가는 자동차 부분의 세계 4위다 이런 것보다는 로봇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미국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체 수출은 5.9%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또 16% 증가했어요. 네. 뭐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차가
그 충전 부분이라든지 안전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는 이상 병행해서 나올 걸로 보이고요. 어느 시점에 수소차가 등장할지 모르지만 수소, 하이브리드, 이게 전통적인 화석연료, 전기가 전부 다 이 시장을 3분할하면서 갈 걸로 보여집니다. 작고 귀여운 LG전자 세주 샀습니다. 저는 자꾸 방송 중에 그렇게 사욕을 차릴래? 아무튼 중요한 건 아주 작고 귀엽죠? 네. 세주. 석유 제품의 수출액 역시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정제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니까. 우리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브라질이 엄청난 산유국이거든요. 근데 브라질의 석유값도 같이 올라요. 왜 그러냐면 브라질은 정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일본도 원유 매장, 그러니까 원유 뭐가 저장량은 있냐? 많은데 정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와갖고 스와프를 해갖고 우리한테 원유를 맡기고 지네 필요한 걸 받아가는 이유가 이거를 아껴 쓰려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네가 필요한 등유라든지 항공유 같은 거를 풀로 쓰려고 하면 쓸데없는 휘발유나 경유도 엄청나게 많이 정제를 해야 되고 이거를 소화 못 시키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더 손실이 된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이걸 정제해갖고 제일 비싼 항공유를 제일 많이 뽑아내고 그 다음에 경유나 휘발유 만든 것들 중에 남는 거는 세계에다 수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산유국은 아니지만 석유 가공품, 그러니까 석유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미 중국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은 수출을 못해요. 양은 많아도. 지들 쓸 것도 모지래니까. 그 자동차가 8조 7천억 원 수출을 했는데 석유 제품이 7조 8천억 원이에요. 1조밖에 차이가 안 나. 맞다이 뜨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동차하고 이렇게 차이가 안 나나?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죠. 조선 관련해갖고 지금 수주 잔고가 160조 원이라 그래요. 3년치 물량이 이미 수주 잔고로 다 차 있다고 하고, 제일 큰 방산입니다. 방산이 이미 올해 80조 원 수출을 앞두고 있으면서 작년에 10조 원 했어요. 그때 세계 10위였거든. 지금 80조 원 수출을 예정하고 있으면서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미 세계 4위에 올랐어요. 방산 수출만으로. 근데 지금 자주포 시장이라든지 비오복합부터 시작해서 천궁에다가 지금 우리 천무 이런 것 앞으로 하반기 때 수출될 양을 생각하면 금방 또 이것도 100조 원 넘기게 될 겁니다. 이거를 제가 2년, 3년 전에 예견을 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새털이다. 100조 원 그냥 넘겨서 우리가 세계 방산 수출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80조 원 넘는 방산 수출 앞으로 규모는 이 안에 포함도 안 돼요. 우리 수출액 규모 안에 없습니다. 산정 안에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수출을 하고 있냐고. 여기에 조금 소소하긴 하지만 화장품 수출액도 1조 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이게요, 소소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수출액이 11억 8천만 달러, 1조 7,700억 원인데요. 한 달이에요, 여러분, 한 달.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요. 전 세계적인 K뷰티 선호도 확산에 힘입어서 24.2%가 증가한 거고요. 역대 5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K뷰티는. 그래서 우리가 빅5를 볼 필요가 있어요. 빅5. 어디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돌아오는 비행기도 안 탔는데 갑자기 중국 시내에 한국 화장품이 쫙 정말 쫙 깔렸대요. 지금 이 화장품 수출 호조가 중국이 다 이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사실 사람 수가 너무 많으니까. 무려 얼마냐면요. 189억 달러인데 28조 3,500억 원이에요. 무려
80%가 80% 증가한 거예요. 거의 2배 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1.8배니까. 반도체가 세 자릿수로 급증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소비재가 또 엄청나게 많이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음. 거기에 윤석열 미국 때 이런 중국을 안 하겠다, 패싱하겠다고 했지. 그렇지. 중국 이 이 없이. 중국을 패싱했고 탈중국. 5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뜨린 게 네. 윤석열 정부예요. 30조를 어. 떼먹으려고. 진짜 화장품은요. 와, 화장품은 일단은 저만 해도 제가 지나가면은 동남아 관광객들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 물어봐요. 너 화장품 뭐 써? 이런 식으로. 어머 또 지자랑. 아무튼 지자랑이 아니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왜 남자들한테도 물어보잖아요. 너도 혹시 팩 같은 거 하니?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한국 남자들도 피부가 좋은 편이거든요. 저한테도 자꾸 물어봅니다. 동안의 비결이 뭐냐고. 저는 네이처 비누 하나밖에 안 씁니다. 네, 바르지도 않죠. 비누를 좀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 차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대부분이 반도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인텔을 비롯해 갖고 AI 업체들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미국을 미겨 살리는 탑 이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한국에 반도체가 없으면 바로 그날로 파산입니다. 회사 자체가 망해요. 근데 우리한테 대놓고 반도체 관세를 150%를 매겼다고? 때려봐봐. 누가 죽는지 보게. 어? 니네만 반도체 달라는 거 아니야. 니네가 그나마 우리랑 동맹이고 친하니까 우선적으로 몰아줘갖고 니네 테크 기업들이 지금도 어찌됐거나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아니, 아무리 뭐, 챗GPT나 오픈 AI나 구글이 뭘 해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도체 안 주면, 그거 서버나 움직이는 컴퓨터 시스템들 돌릴 수 있냐고. 못 돌린단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우리가 유럽이나 중동에다 투자해버리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 그 다음이 아세안 국가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이 미국이나 중국과 동일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수출고를 현재 땡겨가고 있습니다. 네, 158억 5천만 달러, 23조 7,750억 원이고 58.4% 증가한 건데요.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 관세 관련해가지고 뭐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미국을 제외하고 다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온 나라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걸 뭐 다급하게 하고 있어서 유럽연합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타겟팅 해가지고 굉장히 이걸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나라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0% 가까운 비중을 이 세 개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EU는 열리지도 않았거든요. 네. 북극항도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EU를 빼는 3개국만 갖고도 이만큼을 올리고 있고 여기에 중동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게 증가하고 늘어나게 있습니다. 될 겁니다. 네. 특히 전후복구 사업이라든지 아, 그건 진짜. 앞으로 신도시라든지 또 AI를 비롯한 또 방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지금 중동은 심각하게 한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란 욕하지 말아요. 이란 재건 사업 우리가 따야 돼요. 그리고 SOC 관련한 것도 앞으로 뭐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갖고 한두 가지 지금 중동에서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잘하니까. 네. 전쟁만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날개 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정신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지에 나가가지고 현지에 기술 제공을 하고 생산 기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예를 들어 중동 기지에서 만드는 제품을 유럽에 팔고 또는 동남아 기지에서 만든 제품들을 중앙아시아에 팔고 요렇게 되는 한국이 기술만으로 전 세계의 수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비판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신 부분이 정말 현명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의외로 이슬람 국가들한테 엄청나게 실제로 먹히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랑 러시아라고 어떤 중국을 포함한
그 삼극 체제, 예를 들면 양극 체제 안에서 이쪽에만 모든 눈을 돌렸던 세계의 그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들이 한국의 이상을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야, 미국이 저렇게 개기는데 한국은 끄떡도 안 해. 그렇지.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렇지. 받아낼 거 다 받아내. 옛날에 한국이 아니야. 옛날에는 미국한테 굽신굽신 미국이 하라고 하면은 하라고 하기도 전에 가서 납작 엎드렸던 그런 한국이 아니야. 가서 노래나 쳐 부르고 개목걸이나 바라오고 에이. 그런 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이랑 친하면 중국이랑 러시아랑 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잘 중국이랑도 지내. 친해요. 그것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자세로 우리랑 거래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가요. 아니, 이 반도에 10만 제곱킬로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5천만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지고 세계 3대 강국이 1, 2, 3가 이미 한국에다가 기술적으로 공급망을 의존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4대 군사 강국으로 이제 공공연하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조만간 전자권도 우리가 찾아오겠다 싶은 게 갑자기 얘기가 좀 튀는데 뭐 우리는 그게 매력이니까 지금 이 참 본인이 매력이라고 생각하다가 파주에서 이번에 합동 화력 훈련이 있었습니다. 400대의 전차와 포탑,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기타 이제 화력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비행기까지 공중 화력까지 400대 이상의 기기와 1,400명의 인력이 참여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한국의 모아진 화력의 집중도와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세계에다 생중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미군은 전혀 참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순수한 한국만의 화력과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개적으로 시연하고 세계 주요 인사들을 불러다가 참관을 시켰어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400대의 자주포가 동원이 돼갖고 한꺼번에 1분에 6발, 7발씩을 포 부어버렸더니 쉽게 말해서 2km, 4km에 해당하는 면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보여준 거예요. 도시 하나를 없애는데 1분이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정도면요.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우리가 지상 최강의 화력 국가라는 것도 이미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안보와 경제와 기술, 외교 모든 부분 안에서 전 세계가 우리한테 존경과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상을 발휘해 본 예가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고구려 아마 광개토왕 시절 빼고는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랭킹이. 너무 옛날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마땅한 데 끼워 넣을 만한 게 없어요. 지금의 이만큼 해줄 수 있는 게. 근데 이게 받침이 되려 그러면 사실은 경제거든. 밥 못 먹고 살면서 군사력 강한 나라 없어요. 돈 못 버는데 기술 개발할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거야. 주가 때문에 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주가 때문에 오른 것 때문에 삼성, 현대는 지금 자기들 못했던 수건 사업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 해외에 비싼 기업들 다 사들이고 M&A하고 신제품 개발하고 막 던지고 있습니다. 왜? 돈을 버니까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기업들을 지원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 돈들을 벌었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고 있는 수익이 중국의 100대 대기업이 내고 있는 순수익보다 높다고 할 정도까지 일본에 있는 전체 대기업들도 다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다 합쳐도 그 마진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올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회사가 삼성전자 600억 달러. 그 다음에 엔비디아 350억 달러. 3위가 하이닉스 330억 달러예요. 삼성과 하이닉스만 해도 1000억 달러 가까운 수익을 올릴 거라고 보고 있다니까. 이런 국가가 없어요. 엔비디아 하나가 대만을 움직이는, 대만만큼 돈을 버네 어쩌네 했는데, 지금 한국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하이닉스와 삼성이 3배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2개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는데, 왜 빼?
그럼 진짜 한번 빼고 계산해 볼까요? 네, 빼고 계산합시다. 하도 소원이라고 하도 하니까. 소원이라고 하니까. 네. 자, 반도체가 압도적인 성장을 한 건 맞죠. 근데 반도체를 제외해도 수출 체력이 크게 강화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 5월 반도체 제외를 하고 수출은 16.4%가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를 모두 제외해도 9.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으로 생각 다 때려치우고 빼도 니네 말하는 삼성의 하이닉스에다가 컴퓨터 부품 관련된 기판까지 다 빼도 다 빼. 10% 이상 수출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농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그나마 내다 팔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평균적으로 10% 이상은 더 팔리고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라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고환율 시대에 물가를 3% 이내로 잡으면서 이만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쌓여가는 돈들이, 쌓여가는 외화 수준이 어마무시한 수준이고요. 중국은 작년에 1조 달러어치의 무역 흑자를 내는데 그걸 못 써가지고 그게 전부 다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우리는 앞으로 그보다 못하는 한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리게 될 텐데 그 무역 흑자들을요 어떠한 방식으로라든지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대투자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체력과 기술력과 발전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 작가가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려 있는 남북 교류까지 이달 안에 터지기만 해봐. 대하 TI 가나요? 미안합니다. 최저가. 제발 4년 내 가자, 최저가. 제발. 네. 대하 TI야 가자. 10배 가자. 대하 TI, 뭐, 아만티, 저기, 롯데 관광. 야, 이거, 진짜, 딱, 지방선거 끝날 때쯤 해가지고 남북 교류 관련한 그 뉴스 하나 딱 터지는 순간 여러분, 해방됩니다. 그 굴레에서. 기대를 갖고, 요런 부분에 대한 아름다운 전망을 좀 펼치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기관들이 하나같이 한국은 올해 안에 10,000포인트가 넘을 거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상이고, 한국의 지금의 반도체를 비롯한 현재 IT 쪽에서의 기술력과 매출 강화는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하 TI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 오래된 애청자들이다. 정말. 레드썬? 네. 난 대하TI까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진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지도 맙시다. 짜증나니까요. 진원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도 이 조선일보 기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네. 스피가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는 말과 같다.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를 굳이 제외하고 주가 지수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반도체를 빼고도 한국 증시가 무려 4,100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대통령 5천 공약은 반도체 빼고 5천을 해야 되는 거야. 900 남았네. 이런 개 같은. 이것들을 언론이라고 진짜 아이고 너희도 야 계란판 빼면 얼마냐? 몇 푸파냐 도대체? 에라이 씨.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일보 기자들은요. 그 기자 빼고 네가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자도 사람이라고 하긴 좀. 네가 기자증 빼고 사람 일반 새끼인지 아저씨로 아닌지. 돌아가고 아유, 사회에 진짜. 섞이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스스로 한번 좀 판단해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뭘 자꾸 빼?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빼면 네 직업 빼면 뭐가 남는데? 에이,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미디어 오늘 사장님도 하셨고, 그 기자 출신이 이정환 사장.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경제부 기자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경제부 기자들은 굉장히 네거티브 쪽으로 집중한대요, 원래. 자꾸 네. 이제 뭐 북한이 뭐 목리를 부리네, 뭐 미사일을 쏘네 어떠네 하는데 지금 북한의 중국이랑 러시아가 투자하고 막 하는 이유가
북한에서 뭘 빼먹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을 통과해야만 한국에 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한국에다가 지네 남아도는 석유나 가스들 막 갖다 밀어 넣고 싶고, 한국의 고급스러운 반도체나 여러 가지 산물들 배 안 틔우고, 그냥 철도로 빨리빨리 받아서 어제 붙인 거 오늘 쓰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가 반도체 기술을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일단 인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도 우주를 갖고 왔는데 반도체 기술이 없겠어요? 있기야 있단 말이야. 근데 환경적인 부분이나 생산 여건이 안 받아갖고 저걸 못하고 있는데, 만일 러시아한테 우리나라가 첨단 반도체 제품들이나 기술을 제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깔려있는 외계인들 풀어갖고요. 기술 격차 금방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기술력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울산에 있는 연구소들, 대덕에 있는 연구소들, 포항에 있는 연구소들, 이런 연구소들이 지금 진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세계의 어떤 기술, 세계 기술의 외계인 기술이라고 할 만한 기술들을 매일 빵빵 터뜨리면서 신기술들을 지금 개발해내고 있어요. 소재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첨단 기술들을 매일매일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문제는 기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몇 년 안에 다 실용화를 해가지고 실제 생산 공정이라든지 제품에다가 꽂아 넣는 공정화 기술까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의 AI 기술을 개발한 챗GPT 같은 데도 한국에 와갖고 한국에서 그 기술을 받아서 실용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딜 가요? 조경남님, 대하TI 진원 다 가지고 계시군요. 토닥토닥. 파이팅 하십시다. 저도 죽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존버합시다. 진호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버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대안은 존버할 좀만 거예요. 버텨주시면, 파이팅.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빗번, 우리 네. 삼성전기도 있지 않습니까? 5년이요. 2021년 5월에 샀더라고요. 예. 자, 여기까지 1부 국뽕차게 마무리하고요. 2부에는 서소문 고가부터 시작해갖고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내일이, 그렇죠. 내일이 선거 끝나니까 오늘 로또 안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부산 북구에 로또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밖에 못 사시는 거니까 뭐지? 내일까지도 살 수 있으시겠구나. 2부 순서에 5억짜리 로또 100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꼭 2부 방송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이거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궁금하다. 네. 예. 일단 나부터 2부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겠네요. 중간에 집에 가려고 했더니. 네. 네.